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불면증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경우 사망 전 자살 관련 검색을 하더라도 수차례 자살 시도 이력이 있고 마지막 내원일에도 증상이 악화되었고 유서가 없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3 가합 45260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0년 7월 10일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쟁점,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사파라고 하여, 그 정도가 심한 사파를 주요 우울사파라고 하여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합니다. H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5판은 주요 우울장애에 대해서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1 또는 2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 우울장애에 대해 주요 우울장애에서 주요 우울사파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 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CD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 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요 우울 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 우울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신질환과 스트레스 상황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을 매는 방식으로 사망한 사고로 이 사건 면책 규정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담임 선생님,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우울사파가 시작되었습니다. 망인은 2017년 1월부터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손목을 칼로 긋는 자해 행동을 반복하다가 2017년 3월에는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당한 뒤 충동적으로 락스 600ml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2017년 9월에도 강아지 안락사 이후로 수면제 50알을 복용한 후 보호병동에 입원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제2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종합심리검사 결과 망인은 전반적으로 멘털 에퍼트를 들이지 않고 심사숙고 과정 없이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반응 패턴을 보였다. 불확실한 것을 감내하는 톨런스도 낮아 자신과 세상에 대한 조망이 흡사해질 소지가 많겠으며 상황의 내재함, 미묘한 특징과 숨은 의미를 놓치거나 피상적으로 판단하며 때로는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음. 재반 검사 결과 건강한 정서 조절 방향이 제한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기술이 내재되어 있지 못하며 지적 능력의 발휘도 제한적이다 보니 외연적 행동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며 대체 패턴의 수정 노력에도 적극적이지 않아 크고 작은 갈등이 야기되고 분노, 우울, 불안 등 이모셔널 인스필러리도 지속될 수 있어 보임. 이 같은 상태로는 일상의 소소한 스트레스에도 자신을 압박한다고 느껴지면서 쉽게 갈등이 전이되며 불안을 느끼고 충동적으로 우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망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0년 6월 27일까지 제2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월 1에서 2회 주기적으로 정신과적 면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이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는 일반적으로 조울증이라고 알려진 기분장애의 일종으로 조증 사파와 우울증 사파가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우울증과는 임상적으로 뚜렷하게 구별이 가능한 병이지만 우울증 상태에 접어든 양극성 정동장애의 국면에서는 일반적인 우울장애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 있고 이러한 우울증 상태일 때에는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걱정, 불안 증상, 기운이 없게 느껴짐, 죄책감이나 자신이 쓸모없는 자책감에 빠짐, 반복적인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이 있습니다. 망인의 위와 같은 과거력과 망인의 앓고 있던 정신질환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정서 조절 능력이 취약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거나 악화되어 자살 등의 충동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어머니가 간경화 진단을 받아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망인을 비롯한 망인의 가족들은 2020년 6월 30일 서울대학교 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간 기증 관련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망인이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적임자로 잠재적 기증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은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금연 등으로 건강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러한 심리 상태가 열흘 후인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간경화로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신체 검사를 한 결과 망인만 본인과 혈액형이 동일하여 망인이 간을 이식해 주기로 하였으나 간을 이식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 망인이 담배 끊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말수가 적어지고 짜증도 많아지며 산책도 거부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심리 상태가 위와 같았음을 뒷받침합니다. 제2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망인을 계속 진료해온 의사도 2022년 9월 15일 작성한 진단서에서 망인에 대하여 과거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내원 전에도 수차례 자살 시도와 이로 인해 정신과 입원도 한 과거력이 있으며 스트레스 취약하고 충동성 강한 분이어서 질병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자살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망인이 2018년 9월 10일경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제2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자살 충동을 호소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고, 2018년 10월경부터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출근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망인은 위 기간 계속하여 양극성 전통장애 치료제인 쿠에티아핀과 불안 및 우울증 등 치료제 아티반을 복용하였고, 2018년 11월경과 2019년 6월 7월경에는 쿠에티아핀 또는 아티반의 복용량을 증량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무렵까지 쿠에티아핀 또는 아티반의 복용량을 감량하지 않고 유지하였던 점, 망인은 2019년 4월 말부터 불면증 증세를 호소하여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았고, 2019년 12월경에는 폭식 및 구토 증세를 호소하여 식욕 억제제인 토파맥스를 추가로 처방받기도 한 점, 망인이 간 이식과 관련한 상담을 받은 것은 위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받은 2020년 6월 27일 이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또는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아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도 마지막 내원일인 위례적 상담일 2020년 6월 30일만으로도 기존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불안, 자극 과민성, 짜증, 충동성으로 인해 그때부터 열흘 남짓 지난 2020년 7월 9일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상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망인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거나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한 점, 망인은 기존에 소지하던 도복권을 이용하여 가정용 철봉에 목을 메었고 별도로 자살에 필요한 도구 등을 준비하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닌 점, 게다가 가정용 철봉이 문틀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어서 망인의 체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살 당시 부모님도 함께 집에 있어서 언제든지 자살에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시도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유서를 남기거나 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살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언행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한편 망인이 자살 직전 휴대폰으로 밧줄 매듭법, 로프 매듭 등을 검색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 직전에 위와 같은 검색을 한 것만으로 사전에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 반복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